예. 진짜 역사는 반복되는 것 같아요. 와 너무 아니 이게 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완전 이제 미러 효과 아닙니까? 거울 효과 아닙니까? 네. 이게 역사라는 게 이렇게 반복된다는 것이죠. 역사 독립군 백이성과 함께하는 나만 말하는 한국사. 정치인 피습 사건으로 대한민국 한국 정치 문화가 완전히 바뀌었던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장면 피습 사건. 장면 피습 사건이 예. 우리나라 한국 정치 문화를 완전히 바꿨다고 합니다. 이승만 이기붕 때 바로 국무총리 그리고 유력한 대통령 후보 장면 총리가 하면 가장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천주교 독실한 천주교 신자입니다. 많이 떠오르는 이승만의 정치적 경쟁자였습니까? 예, 뭐 정적입니다. 1956년 9월 28일로 갑니다. 정말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건, 이 장면 피습 사건입니다. 예. 장면 피습 사건인데 이때도 지금 이재명 대표를 이 칼로 찔렀던 네네, 너무 그 김진성 씨하고 똑같은 신분이었어요. 민주당 당원이었어요. 오. 예, 이 범인이 심지어는 체포될 때에 그 현장에서 체포된 것도 똑같습니다. 네. 오. 체포될 때에 조병욱 만세 이랬습니다. 민주당 안에서의 실력자가 조병옥인데 그 조병옥하고 또 대립되는 사람이 장면이었거든. 지금 그 조병옥이 민주당에서 어떤 역할이냐? 지금 민주당으로 보면 이낙연 같은 사람. 그 갈라치기의 방식으로 이걸 선택했나 보구나. 예, 그 조병옥이를 구파, 장면 씨를 신파라고 해서 신구파 대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파의 조병옥의 바통을 윤보선이라는 사람이 이어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나중에 집권하고 난 뒤에도 장면이라는 사람은 끊임없이 그 뉴스의 중심에 섭니다. 신구파 대결의 항상 신파의 이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또 그 구파는 윤보선 씨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고, 그 다음에 장면 씨는 천주교 신자고 이러니까 이 신구교 대결, 구신교가 딱 이름이 바뀐 거죠. 네. 기독교 대 가톨릭의 대결이라고 해서 이 민주당 안에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언론에서 활용하기 굉장히 선명한 대결 예, 구도예요. 뭐 이 관맥이 그냥 딱 갈라지는 구도인 네. 거죠. 민주당의 전당대회였으니까 당 대표 최고위원회 조병옥, 그 다음에 수석 최고위원회 장면 이러다 보니까는. 그런데 장면이 선출되고 수락 연설을 하고 사람들의 환호와 갈채를 받으면서 나가는데 총을 쏘았. 예, 총을 쏘았어. 여기를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들고 나가는데 이 상황에서 이거를 스친 겁니다. 저 장면이 지금 저 손등에 이렇게 붕대가 감겨져 있죠. 네네네. 예, 저것이 뭐냐면 민주당의 그 당직자가 장면 씨를 부축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저때 장면 씨는 이미 1956년에 부통령으로 선출이 돼 있었어요. 1956년 대선에서 신익희라는 후보가 이승만 대통령하고 붙었는데 신익희 후보가 말 그대로 뇌경색으로 쓰러졌죠.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당선된 겁니다. 네. 이승만한테 그 사람들이 그 반대하는 의미로다가 부통령은 민주당에 장면을 시켜준 거예요. 장면 후보가 장면 부통령이 돼 있었는데 장면이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가지고 갔다가 나오는데 저 손등에 총탄을 맞은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엄청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전혀 교육이 안 돼서 그렇지 이때 당시는 거의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예. 그래가지고 56년 당시에는 이 신익희 후보가 이승만 대통령을 꺾지는 못했죠.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워낙 고령이니까 83세의 고령이다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부통령이 승계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기붕을 꺾고 국민들이 장면을 시켜준 거예요. 그랬는데 그 장면을 암살하려고 사건이 난 겁니다. 당시로서는 83세라는 거는 이승만 대통령이 언제 죽어도 뭐 이상하지 않은 거죠. 지금 바이든은 굉장히 이제 의료가 발달한 요즘 세대라도 그랬는데 어떻게 그때 당시 1956년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의 건강을 그 자유당에서 담보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는 없애버리려고 했다고 지금은 알려져 있지만 당시로서는 신구파 대결의 그 결과물로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본 거예요. 이때 당시는 총을 쏜 사람하고 그 총 사준 사람만 드러났었거든요. 그런데 1960년에 4.19 혁명이 있고 난 다음에 진상이 밝혀지니까 이 진상도 밝혀집니다. 무슨 점조직처럼 이렇게 가서 결국에는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어디까지 가요? 박마리아. 배우가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박마리아가 시킨 거예요. 예, 박마리아가 자 하청 순서 보여주십시오. 맨 먼저 이 기붕이가 이 기붕이가 그 요새 장면이 너무 까부는데 그 좀 손 좀 봐줘야 되지 않겠어? 누구한테 지시합니까? 라고 당시 서울시장 임흥순이한테 지시를 해요. 이게 어떻게 밝혀져 근데? 예, 임흥순이가 다시 이익흥 내무부 장관한테 야 네가 좀 알아서 해봐. 야 그 마님이 원하는 거야 이래 된 거예요. 임흥순 입에서 이제 진범이 나온 거죠. 마님이 원하는 거야. 이기붕의 마님이 누굽니까? 박마리아. 거기서 나오는구나. 마님이란 표현 처음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익흥이 다시 김종원 치안국장에게 지시를 하고 치안국장이 다시 장영복에게 지시를 하고 장영복이 다시 박사일한테 지시를 하고 이렇게 해야 절대로 안 밝혀진다 해가지고 아니 근데 앞부분은 국가기관 권력기관에 대한 이야기인데 마지막에는 이 누구야? 예, 그래서 오충원이라는 사람한테 가서 이덕신한테 가가지고 이덕신이 최훈에게 지시를 합니다. 최훈이 김상붕에게
최종 권총을 구입해갖고 지시를 해가지고 김상붕은 민간인이에요? 그냥 민간인입니다. 야, 그리고 완전히 그냥 탈색이 돼버렸네. 아니 무슨 점조직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물어보면 나 몰라요, 나 몰라요. 이래가지고 쭉쭉쭉쭉 올라간 거예요. 이게 네. 밝혀진 이유가 장면이 정권을 잡았거든. 그러니까는 그 검찰총장을 싹 다 동원할 거 아닙니까? 저렇게 잡아낸 거예요. 저 두 번째 고리에 있는 네, 서울시장이 자기가 사형을 면하려고 내가 다 붙게요. 아, 저 윗자락에서 지시한 사람은 아랫자락에까지 갈 때까지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저렇게 간단 말이지. 저렇게 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디데이를 언제로 잡을 거냐? 56년 9월 28일 날 민주당 전당대회로 잡자라고 된 겁니다. 저게 박마리아의 악행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장면이 결국에는 오발돼가지고 여기에 스쳐서 그렇지 이거 정면으로 맞았으면 바로 또 암살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사건 이후로 와. 무슨 체제가 도입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낙연 대 이재명의 최대 갈등이 뭡니까? 대의원 제도냐 전당원 투표냐의 차원 싸움입니다. 대의원 제도라는 게 이때부터 도입됩니다. 이 이후로. 왜? 왜냐하면은 정권에 의해서 어떤 놈이 당원으로 가입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대의원 제도라고 해가지고 믿을 만한 사람을 뽑자. 아.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면은 인구가 뭐 3,000명당 1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뽑아가지고 올린 거예요. 이 이후로 말 그대로 당시로서는 그 자유당 혹은 공화당에 저항하는 민주당은 매우 뭐 목숨도 위험하고 취직도 잘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당원 가입이라는 게 상당히 그 하는데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의원 제도를 두고 있으면 편하죠, 지역위원장들이. 그러니까 그 한 사람당 1인당 60표 내지 80표 정도의 의결권을 보장한다 하면서 그 사람들 땡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음 대통령 후보 선거에서 경선에서 조병옥 대 장면이 붙어. 조병옥 대 장면이 붙는데 몇 다음 표 차이? 어디에서요? 다음 대선 대선 대비, 그러니까 당내 경선에서? 예, 당내 경선에서 붙어가지고 붙어. 누가 어떻게 됐어요? 아니 498대 495 498대 495 세 표 차. 누가 이겼어요? 조병옥이 이깁니다. 아, 조병옥이 이겨. 네, 조병옥이 이겨서 다음 대선에 나 이게 아마 대의원 제도로서 처음 아마 그 효력을 발휘한 1월 6일 날 그래서 수락 연설을 하고 1월 28일 날 그걸 했는데 위암이 걸려요. 아이고. 조병옥 박사가 위암이 걸리면서 네. 1월 30일 날 우리나라에서 수술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미국 육군 병원에서 수술하기 위해서 육군 병원으로 날아갔는데 수술 도중에 사망합니다. 아, 그랬어요. 그래서 2월 8일 날 사망하게 되고 바로 이기붕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두 번째죠. 처음에 신익희 선생 아이고 머리야 하고 네네. 쓰러졌고 돌아가셨죠. 조병옥 선생 아이고 배야 하고 쓰러지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그 이승만하고 이기붕이 선거 날짜를 땡겨버리는 거예요. 원래 5월 15일인데 3월 15일로 두 달 땡겨버리는 거죠. 네. 그 민주당으로 하여금 선거 운동을 할 시간을 안 주기 위해서. 그 1960년 4.19는 3.15 부정선거가 되는 겁니다. 네. 선거 일자하고 장난친 또 최초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민주당은 누가 나가요? 민주당은 대통령은 못 나가고 어. 또 부통령에는 이기붕 대 장면이 붙죠. 그래가지고 아. 이기붕을 부정선거를 통해 가지고 당선시키죠. 그래서 벌어진 게 3.15 부정선거 다시 하라는 4.19 혁명인 겁니다. 아, 예.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구나. 이 장면 피습 사건이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를 정말 뒤바꾼 사건인데 네. 이 사건이 그래서 중요한 건데 너무 모르고 계셔가지고. 네. 아니 4.19를 네. 얘기하려면 이 장면 피습 사건을 얘기해야 되네. 그럼 1956년 9월 28일부터 들어가야 돼요. 그러네.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그 예. 당시에 예. 피습 사건에 연루됐던 아까 예. 많은 사람들을 보여주지 예,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띄워주죠. 저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맞아. 이거 저자들. 얘기해줘야 돼. 네. 저자들. 네, 예. 저자들. 임흥순 씨는 사형을 면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사형 면하고 뭐. 예, 아니 처벌을. 그 살인 교사죄로 그 사형을 줘야 되는데 어. 불었잖아요. 그래서 사형을 면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형 면하고 무슨 처벌 받았냐고요? 예, 뭐 견책 처분 받았어요. 사형하고 견책이랑 이게 뭐 비슷하긴 해? 아니 그 이제 용서해 달라고 했겠죠. 예. 아 그렇게 하면 우리 저- 사법체계에서 용서해줘? 저 사람들이 제대로 처벌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에이. 없어요? 예, 예. 에이. 사람을 죽일 뻔한 사건인데. 아니 없습니다. 아니 김상붕은 징역 5년 받고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살인 미수인데도 이게 정말 제대로 처벌이 안 돼가지고 나중에 군사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게 다 흐지부지 유야무야가 돼요. 네. 최훈 씨 같은 경우에도 네. 결국에는 민주당 성동 갑지역구의 조직위원장까지 한 사람이거든. 민주당이요? 예, 민주당. 예, 그래서 민주당이 여기에 협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 최훈 씨가 빚이 많았대요. 그래가지고 빚 갚아준다는 걸로 해가지고 꼬셨대. 아 돈으로? 예, 예. 아, 그래가지고 돈으로. 권총까지 하나 사가지고 예, 그 김상붕을 준 거야. 아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예. 애초에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민주당과 관련 있는 사람이 필요했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찾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야 최훈이다 얘. 야, 어. 빚 많다 이거. 빚만 이거 해결해주면 얘는 가능하겠다. 예. 아 이렇게 된 거네. 예. 아, 진짜 역사는 반복되는 것 같아요. 와 너무 아, 이거 아니 이게 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완전 이제 미러 효과 아닙니까? 거울 효과 아닙니까? 네. 이게 역사라는 게 이렇게 반복된다는 것이 이승만하고 이걸 가지고 치열하게 싸운 사람이 한 사람이 있거든 우리나라 역사에서. 근데 그 사람의 아들이 지금 오늘 인사청문회장에 있어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거기에 있어요 지금. 누군데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이승만 재단의 이사인가 뭐 그래요. 이승만이랑 싸웠는데 아버지는 아버지는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이런 있어? 아이러니가 어디 있어? 뭐야, 그래 이거? 내가 국회 외교위원회에 뭐야? 부천시의 김경협 의원 그 질에서 이거를 제보를 줘가지고 제가 이거를 매불쇼에서 꼭 얘기하려고 오늘 들고 나왔어. 이거를 자 뭐야? 조태열 후보자 사진 찍어 올려 보냈어요. 저 사람이 이름이 조태열입니다. 네, 조태열. 네, 조태열. 자기 아버지가요. 자기 아버지 사진 올려주십시오. 지훈 조동탁입니다. 조지훈. 청록파 시인 조지훈 시인이 자기 아버지입니다. 파란을 깎은 머리. 예. 그 자기 아버지는 네. 1968년에 돌아가셨는데 네. 살아생전에 늘 4.19 혁명을 찬양하고 국민들의 그 깨어있는 시민들의 그 깨어난 힘을 찬양하고 이승만을 비판하고 네. 박정희 군사 쿠데타를 비판하고 이랬던 사람입니다. 조지훈. 네. 그런데 자기 아들은 야, 씨. 이승만 재단의 이사예요 지금. 조헌영이가 지금 조태열 후보자의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가 조인석, 자기 고조 할아버지가 조승기 이렇습니다. 네. 조승기가 의병장입니다. 의병장. 예, 여러분 이게 저 집안은 참 좋네. 명성황후 그 시해 사건 이후에 을미의병 때 일어난 의병장이고요. 그 자기 정조 할아버지 조인석 씨는 그 지방의 유림이었던 사람이고 자기 할아버지가 바로 재헌 국회의회 의원. 그 다음에 2대 국회의원을 지내다가 김일성이가 납북해서 월북이 아니고 납북. 예, 납북을 했는데 자기 아버지 지훈 조동탁은 끝까지 거기에 이승만에 반대했거든요. 그리고 4월 19일이 4월 18일에 고려대생들이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데모하다가 이정재가 왜 뚜를 팼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가 박마리아가 뭐 내일까지 다 없애세요 해가지고 내일 자기 생일이라고 예. 제가 했던 제가 한번 방송했는데요. 그때 4.18 되고 나서 내가 니들을 몰랐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그 반성하는 시를 씁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하는데 스승이 어떻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이래가지고 제가 오늘 예. 이거를 조지훈 시인의 수필이 있습니다. 지조론이라고. 네. 예, 이승만을 비판한 시인데요. 이거 수필을 한 번만 제가 읽어볼게요. 네. 예. 아버지 대목입니다. 예, 지금 오늘 지조는 선비의 것이요 교양인의 것이다. 장사꾼에게 지조를 바라거나 창녀에게 지조를 바란다는 것은 예달에도 없었던 일이지만 선비와 교양인과 지도자에게 지조가 없다면 그가 인격적으로 장사꾼과 창녀와 가릴 바가 무엇이 있겠는가? 오늘 우리가 지도자와 정치인에게 바라는 지조는 이토록 삼엄한 것은 아니다. 다만 당신들 뒤에는 당신들을 주시하는 국민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자신의 위위와 정치적 생명을 위하여 좀 더 어려운 것을 참고 견디라는 충고 정도만 하겠다. 한때의 정막을 받을지언정 만고의 처량한 이름이 되지 말라는 책은담의 한 구절을 보내고 싶은 심정이란 이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나는 지훈 조동탁이 이승만 정권에게 보내는 수필인데 이것이 마치 오늘 외교통일위원회에 앉아있는 자기 아들 조태열에게 지금 자기 아버지가 저승에서 꾸짖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태열 후보자는 네. 이승만 기념재단 이사, 예. 아버지는 이승만과 일생을 싸웠던 분. 박정희하고도 싸웠어요. 야, 이런 또 아이러니가 있네. 야, 정말 유전자가 희석이 돼도 어떻게 이렇게 희석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진짜 약간 좀 눈물 나네요. 진짜 눈물 납니다. 어. 이 아버지 이 지조론이라는 수필을 읽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이. 이거는 뭐 다 알겠죠, 아들로서는.